이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도교에서 또 노자를 바라보는 게 있습니다. 도교에서는 노자를 이렇게 봅니다. 노자는 어머니한테 잉태를 했는데 그것도 어머니가 연세가 드셨대요. 연세가 많이 드셨대요. 근데 잉태를 하셨는데 10달이 지났는데도 안 태어나셔요. 그 훨씬 뒤에서 태어났는데 벌써 딱 태어났는데 노자로 태어났대요. 모든 게 다 희게. 예. 이게 도교예요, 도교. 이게 이제 두 가지 상징인데, 하나는 모든 존재는 원래 신선이다. 완성되어 있다. 이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그렇다면 우리도 이분이 말씀한 그대로 환약을 하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 불로장생. 신선사상으로 연결되면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불교랑 연관이 되냐 그러면 어떻게 노자가 가는가? 화호설이라고 요거 있습니다. 화호설. 이게 호는 오랑캐 호거든요. 오랑캐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말이 화호설이에요. 이때 오랑캐 사람은 누구냐?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근데 화호설의 본 뜻은 뭐냐면 이분이 나중에 서쪽으로 떠나잖아요. 그래서 죽음을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신선이기 때문에 죽지 않고 인도까지 가가지고 다시 석가모니로 변해가지고 이제는 인도까지도 이런 정신을 펼쳤다. 이게 화호설이에요. 석가모니로 화에서 태어났다. 근데 이것을 잘못 이해한 분들은 석가모니가 동양으로 오면 노자가 됐다. 이렇게 또 이해한 분이 있어요. 그건 틀려요. 그럼 여기는 뭐가 들어있냐면 지금 아까 치면은 유학과 노장의 갈등이었다면 여기에는 이제 불교의 갈등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갈등 속에서 회통시키려고 하고 회통시키되 불교보다는 노장이 도교가 위라고 보는 겁니다. 예, 위로. 이게 중화주의예요. 중국 어뜸주의. 예, 위로 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불교가 영향력을 많이 끼쳤고 그 영향으로 도교가 성립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진 남북조 시절에 갈등이 어마어마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런 화호설이 있다. 그러니까 노자는 일반 사마천 사기는 역사가니까 일반 그대로 말해놨죠. 근데 이 도교와 불교로 가면 어떻습니까? 노자는 신비한 존재로까지 갑니다. 마지막으로 가면 유불선이 이제 각축을 벌이다가 갈등 관계도 있고 회통 관계로도 가고 그러는데 이것을 회통하는데 노자가 혁혁한 공을 세웁니다. 먼저 불교와 만났을 때 노자가 불교와 다리를 놓거든요. 그래서 삼교 회통하는데도 노자가 혁혁한 공을 세웁니다. 역시 이런 측면들이 결합되면 철학이나 문명뿐만 아니라 예술에 있어서도 어떤 것을 막 꾸미고 드러내는데 노자의 작품은 그런 것을 하는 것은 그냥 소박하니 기교가 최대한 떨어지는 거잖아요. 장식도 최대한 떨어지는 것. 그 다음에 이것들이 또 건축에도 그대로 적용되고요. 그래서 여백이 노자는 허가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백이 많아요.
꽉 채우는 게 덜합니다. 그 다음에 요것이 노자를 우리도 읽어봤고 수행론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들이 수행론과 함께 어떻게 심신을 건강하게 조율할 것인가 했을 때 외지적인 방법을 하는 게 한의학이 있는데 한의학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수행은 물론이거든요. 그래서 노자 스스로 홀로만 보는 게 아니라 유, 불, 선과 동양 안에서요 같이 보면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노자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자에 대한 사마천에 소개해 보면 간단하고 공자와 맹자는 아주 자세한데 공자는 정말 자세합니다. 너무나 자세해요. 지금 살아있는 사람도 그렇게 쓰기 어려울 겁니다. 그것이 영향이 돼가지고 유학자들은 연보라고 있습니다. 연보라는 게 뭐냐면 그 해에 뭘 했다. 그래서 간략간략하니 중요한 것을 딱 적어놔요. 그러면 여기서 봐도 그냥 훤히 그 사람이 딱 보여버립니다. 사마천은 거기에서 근거를 한 겁니다. 근데 왜 똑같이 동시대 사람들인데 노자나 장자나 맹자나 아니 노자나 공자나 맹자나 장자나 동일 인물들인 시대 사람들인데 왜 노자 장자는 몇 글자 안 되고 사적이 거의 없고 공자와 맹자는 많은가? 이게 바로 노장과 유학의 스타일 그대로인 것 같아요. 유학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 사회에서 어떻게 일상생활을 잘할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예. 자세해야 합니다. 근데 노장은 어떻습니까? 인간적 가치가 중요합니까? 생명적 가치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뭐 됐고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생명답게 살았냐 못 살았냐 이것만 관심이에요. 자연이 이렇게 낱낱이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기억해야 됩니다. 기록해야 됩니다. 기억의 한계가 있으니까. 이게 자세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거는 생명적 가치대로만 살면 되니까 낱낱이 실코컬 기억하고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들 사족도 그럴 분들은 자연이 이렇게 되니까 일상 삶을 사는데 어떤 분들한테 도움이 됐을까? 더 유학이 훨씬 더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자연이 기억하는 사람도 기록하는 것도 많고 다양하고 정확할 겁니다. 학파도 탄탄하니 꾸려졌을 겁니다. 근데 이 노장은 어떻습니까? 생명적 가치고 그 다음에 부귀공명이나 인간적 측면을 떨고 내버리니까 그쪽에 관심 있는 사람들도 덜할 뿐만이 아니라 그쪽에 관심 있는 사람들 있다 해도 어떻겠습니까? 시시콜콜 몇 년도 몇월 며칠에 몇 시에 뭐 했고 이거 제일 하겠어요? 기억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그럼. 핵심 그 원리만 체득해서 전달하는데 주목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록에도 어떤 데는 많고 어떤 데는 적은 이유가 그래서 형성이 됐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노자 판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노자 판본은 요즘 말로 하는 책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노자가 한 종류만 있는 게 아니라 예컨대 노노, 맹자 이런 것들은 맹자 이런 것은 지금 우리가 보는 거 하나예요. 노노도 세 개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본 것은 하나예요.
근데 노자는 지금 우리가 노자라고 보는 게 크게 세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설명을 드리면 노자 이해에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노자 판본은 세 개가 있는데요. 우리가 본 판본부터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본 판본은 왕필본입니다. 왕필본. 그게 현재 이 왕필본이 제일로 보편적으로 보고 있는 책입니다. 근데 1972년에 놀라운 발굴이 하나 이루어집니다. 근데 거기에서 비단으로 쓰여 있는 노자가 나옵니다. 비단에 쓰여 있는 그것을 마왕태 백서본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이것만 해도 철학적으로는 아주 귀한 의문을 풀 수 있는 것이 하나 나왔는데 1993년에 더 놀라운 발굴이 하나 일어났는데요. 그게 곽정 주간본이라고 요것이 이제 발굴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노자의 책은 텍스트는 크게 이 세 가지 판본이 있습니다. 왕필본, 1972년에 발견된 마왕태 백서본, 1993년에 발견된 곽정 초묘 주간본. 초나라 제후에 묘에서 발굴됐거든요. 그래서 초묘라고 그럽니다. 곽정은 지역이고요. 이것은 마왕태는 장사입니다. 지역은. 장사, 마왕태, 백서본, 곽정, 초묘, 주간본. 지금도 중국은 진시황 등을 다 알지만 발굴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발굴을 하냐 그러면 거기에서 유물유적이 수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필은 언제 사람이냐면 BC AD 224년에서 226년에서 249년까지 사셨습니다. 마왕태 백서본은 BC 2세기로 추정합니다. BC 2세기. 곽정 초묘 여기에는 BC 4세기로 추정합니다. 발굴되면 될수록 어떻습니까? 연대가 올라갑니다. 발굴될수록. 그러니까 아까쯤에 노자가 실존 인물이냐 아니냐 했을 때 초묘 주간본이 나오니까 BC 4세기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BC 4세기에 이것이 글로 쓰여져서 유통이 됐다면 최소한 어떻습니까? 이 글이 나온 것은 그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노자가 그때는 가공 인물이다 이런 게 주류였는데 실존 인물이고 그 다음에 벌써 BC 4세기니까 훨씬 이전 사람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사마천의 노장 신한열전에서 말하는 게 타당하구나. 이게 발굴된 겁니다. 그래서 이때 많은 분들이 이제 학자들이 곤욕을 치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노자는 실존 인물이 아니다. 아니면 공자 후배다. 훨씬 후배다 했는데. 그래서 이 판본들의 특성을 한번 설명을 해보면요. 왕필본은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81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도에 대한 설명이 1장, 덕에 대한 설명이 38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왕태 백서본은 왕필본하고 내용이 동일합니다.
얼마 차이가 안 나요. 근데 딱 하나 차이가 난 게 뭐가 있냐 하면, 근데 너무나 큰 차이입니다. 노자 1장이 38장에 있고 38장이 1장에 있습니다. 도와 덕에 대한 설명이 위치를 바꿔요. 나머지 내용은 동일해요. 거의. 왜 1장과 38장이 바뀌었을까? 이게 이제 중요하고요. 이제 93년에 발견된 초묘 죽간본에는 1장, 38장 없습니다. 내용이 그러고 왕필본이나 백서본의 5분의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양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또 나올지 모릅니다. 파보면 언젠가. 그러면 그래서 이것이 원 자료였는데 이걸 후대에서 연구해가지고 덧붙였을 것이다. 그래서 노자 양이 늘어났다. 이제 이렇게 접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적은 것이 전부 다 많이 원본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필요한 것만 뽑아 적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렇게 열어놓고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요것들의 이제 차이점을 한번 논해보면요. 곽정, 이번에는 제일 위에부터, 판본이 제일 위에 있는 것부터 해볼게요. 곽정, 초묘, 죽간본은 말 그대로 대나무 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비단, 그 다음에 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적 조작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기에 보자 그러면 여기에 드러나 있지 않는 왕필본과 백서본에는 없는 우주론이 들어있어요. 노자에서는, 지금 우리가 보는 노자에서는 그 우주론이 약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것을 주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그 당시대에 있었던 우주론을 가지고 복원하는 노력을 했었는데, 수업 시간이에요. 아예 그런 글이 초묘 죽간본에는 아예 그거에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나를 바라볼 때 우주를 놓고서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거 여기에 뭐냐 그러면 유학과 노장의 갈등되는 부분이 여기에는 없습니다. 또 황노술 부분, 처세술, 통치술 부분이 없어요. 근데 현행 판본에는 노자 고유의 성격과 유학과 노장의 대립각과 그 다음에 통치술과 처세술 세 부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제일 오래된 판본에는 오로지 노자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 쉬었다가 나머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